자, 자, 인문예술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술과 관련된 지문이고요. 미니멀리즘 음악이라는 화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미니멀리즘 음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960년대 때 나왔대요.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작곡가로 꼽힌다고 합니다. 자, 이제 미니멀리즘 음악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죠. 소수의 음형을 가지고 있대. 음형이라는 음향의 형태를 말할 것 같아요. 음의 모양이 되겠죠. 소수의 음형, 단순한 패턴,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상자가 그 소리를 경험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게 미니멀리즘 음악의 개념입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미니멀리즘 음악이라는 것은 소수의 음형, 단순 패턴, 이걸 바탕으로 축소합니다. 그래서 감상자가 그 소리를 경험하게 하는 게 미니멀리즘 음악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전통적인 서양 음악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적을게요. 서양 음악이 전통과 비전통으로 나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전통적인 서양 음악에서 반복은 주제를 강조하여 이를 서사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사용한대요. 예컨대면 앞뒤에 대응상 찾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시부, 발전부, 재연부로 구성된 소나타 형식은 제시부에서 등장한 주제가 발전부에서 여러 차례 변주되다가 여러 차례 변주, 제시부에 등장한 형태로 회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반복에 해당하겠네. 작곡가가 설정한 주제로 확인 및 강화하는, 그래서 뭐 한대요? 강화한대. 자, 그러면 전통적인 서양 음악에서의 뭐고? 반복은 강화가 되겠네요. 철학자 들레즈의 표현을 빌리면 이와 같은 것의 반복에는 특정 주제가 중심에 놓이고 음악의 각 부분은 그 주제를 재확인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이렇게 반복하고 강화하면 주제만 중심에 놓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 미니멀리즘 음악의 반복 형식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양대립적으로 생각했던 비전통에 대한 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미니멀리즘 음악에 대한 특징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미니멀리즘 음악의 반복 형식은 차이를 생성한대요. 얘들의 반복은 강화가 아니라 차이를 만든대요. 표면적으로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렇지만 미세한 차이가 매 순간 드러나면서 감상자는 새로운 음악적 사건을 지속적으로, 이걸 밑에 내릴게요. 지속적으로 만나게 된대요. 그럼 정리해보면 미니멀리즘 음악은 반복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감상자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복 차이에서 새로운 걸 경험한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라 몬테 영의 작품 컴포지션 1960 넘버 7은
라몬테 영, 아까 위에서 누구라 그랬어요? 미니멀리즘 음악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시가 되겠네요. 예시가 된다는 거는 또 뭘 찾으면 돼요? 의미적으로 대응되는 쌍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떤 대응쌍 찾으면 되는데요? 반복, 차이, 새로운 경험, 이런 의미들을 찾으면서 글을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봅시다. 대표적인 사례래요. 이 작품은 연주자가 완전 5도 관계에 있는 B음과 F샵 음을 건반을 동시에 장기간 누르는 매우 간단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대요. 동시에 장기간 누르면 반복이겠네요. 대응성 찾기. 완전 5도는 정수비를 갖는 음의 간격이래요. 관심 없어요. 물어보면 이따가 서치하면 돼요. 동시에 울리는 두 음은 단순히 한 음과 다른 한 음의 조화가 아니라 그 속에 무수히 많은 배음들의 어울림으로 나타난대. 이게 뭐겠어요? 그러면 차이를 이야기하겠다. 두 음이 가능한 한 오래 지속되면서 감상자는 음 내부에 있는 배음들의 전개와 이들의 조합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그럼 뭐가 되겠어요? 새로운 경험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두 음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세기, 강세, 높이 등 그 음을 이루는 배음의 구조에 의해 미묘하게 뭐예요? 변화, 차이입니다. 그럼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반복이겠죠. 그래서 배음 전개를 경험, 이게 새로운 경험이 됩니다. 쉽죠? 라몬테 형이 음의 지속을 통해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을 탐구했대요. 자, 이 사람은 음의 지속을 통해서 반복을 드러냈대요. 스티브 라이히라는 사람은 위상 변이를 통해서 이러한 차이 생성을 더욱 역동적으로 구현한대요. 자, 단어를 보면 함축적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위상이라는 거는 위치와 상태입니다. 변위라는 것의 변은 변화를 이야기하겠죠. 자, 그러면 피아노 페이지에서 위상 변이를 했다는 거는 우리가 추론을 해보자면 음의 위치나 상태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위상 변이를 통해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위상 변이 개념 알려주죠. 동일한 음악 패턴을 여러 악기가 약간 다른 상태로 연주하자. 자, 그러면 약간 다른 속도면 위상이 변화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처음에는 일치하던 패턴이 점차 어긋난대요. 이걸 위상변이라고 한대요. 동일한 네 마디 패턴을 한 악기는 원래 속도, 다른 악기는 미세하게 빠른 템포. 자, 그러면 원래 속도와 미세하게 빠른 템포가 합쳐지면 뭐예요? 약간 다른 속도가 되겠죠. 두 악기의 연주가 서서히 어긋나게 된다. 위상변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차이가 거의 느껴지진 않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두 악기가 내는 음들이 겹치고 밀리면서 새로운 음악적 사건들이 펼쳐진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차이가 느껴지지 않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음들이 겹치고 밀리면서 이게 뭐예요? 차이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악적 사건은 작곡가의 내면이나 음악적 서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동어 반복의 효과를 통해서 잠재성을 발현한대요.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부의 잠재성을 발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양 대립했던 아까 정보로 만약에 가져간다면 비정통이 미니멀리즘이었죠? 자, 그러면 지금
그 예시 중에 라몬테 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스티브 라이히가 있었습니다. 자, 스티브 라이히는 뭘 발견하게 한대요? 내면의 잠재성을 발견하게 한대요. 자, 그럼 이양대립적으로 사고를 하면 직접적으로 음악적 서사를 드러내는 건 누구예요? 그렇죠. 전통적인 서양 음악이 됩니다. 그럼 얘들은 직접적으로 뭔가를 드러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동어 반복이란 외부의 다른 요소와 결합, 대립하지 않고 자기 동일성만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양상을 일컫는데요. 자, 그럼 자기 동일성이 동어라는 의미가 되고 지속적 반복이 반복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미술가 칼 앙드레가 일정한 형태의 금속판을 줄지어 놓는 방식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보다 그 자체로 존재함을 선보였듯 같다는 거죠. 최소한의 음의 재료를 반복적으로 나열함으로써 특정 상징이나 주제에 갇히지 않는 개방적 구조를 실현한대요. 자, 그럼 얘네들은 개방적 구조를 실현한다. 그러면 전통 음악은 특정 상징이나 주제를 의미한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멀리즘 음악은 감상자의 감상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봅시다. 감상 방식의 변화를 일으킨대요. 감상자는 어떤 주제를 보여주고자 하는 전통적인 질문에서 벗어나. 자, 그러면 어떤 주제? 이게 전통적입니다. 내가 듣는 이 음향은 방금 전에 그것과 어떤 차이를 갖는가? 얘네들은 뭘 인식해요? 차이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음계, 화성 구조, 틀을 넘어서 전체의 자체의 순간순간 달라지는 변화를 체감하는 내재적 과정이다. 자, 그럼 변화, 내재적 과정 이런 말들이 지금 미니멀리즘 음악에 싹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상자는 작곡가가 미리 설정한 보편적 주제를 알아맞히는 수동적 존재에서 자, 그럼 전통은 수동적 존재라고 보는 거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얘들은? 능동적 존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금 울리고 있는 음들의 강도와 미묘한 위상의 변화를 온전히 체감하는 능동적 참여자로 거듭된대요. 쉽죠? 이처럼 미니멀리즘 음악은 동일한 것을 반복시키는 표면적 단순함 속에서 끊임없이 차이를 생성하는 역설적 작법을 통해서 전통음악이 유지해온 주제중립적 서사를 과감히 해체한다. 미니멀리즘 음악의 특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반복을 하면서 뭘 만들어내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주제 중심적 서사를 과감히 해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음악이란 고정된 구조를 재현하는 매개체가 아니라 그 순간에 발생하는 미세한 차이들을 감상자가 각자 경험하도록 여지를 늘어두는 미적 형식이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의의를 드러내면서 글을 끝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분류라는 특성에서 글을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통적인 음악과 뭘 분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니멀리즘 음악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전통적 음악 같은 경우에는 반복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주제를 드러내고 싶은 거고, 미니멀리즘 음악은 반복을 통해서 차이를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주고 싶은 음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뭐 내면, 잠재성, 개방적, 능동적,
변화, 뭐 이런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통적 음악은 주제, 수동적, 특정한 상징이나 주제 이런 것들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분류는 항상 이렇게 이항 대립적으로 생각하면 글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1번 문항부터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미니멀리즘 음악이 뭔데요? 반복을 통해서 차이를 만들고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는 음악이었습니다. 감상자에게 전달되는 것보다 경험 자체를 중시한다. 맞네요. 미니멀리즘 음악에서 음영이나 패턴의 반복은 뭘 만든다 그랬어요? 차이를 만들어냈네요. 순간적 변화를 드러내기 위한 작곡 전략이다. 맞네요. 미니멀리즘 음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다 그 자체로 존재함을 중시하며 특정 상징이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이거 누구의 특성이에요? 이거는 전통 음악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다. 4번 볼게요. 미니멀리즘 음악에서 감상자는 어떻다 그랬어요? 새로운 경험을 하는 존재입니다. 곡이 끝난 후 선율 자체를 기억하기보다 연주 과정에서 경험한 예측 불가능한 청각 사건 통해 잠재적 가능성을 발견한다. 맞죠? 5번 미니멀리즘 음악은 외부적 서사보다 음악적 요소에서 자체에서 발생하는 내재적 과정. 맞죠? 감상자가 매 순간 발생 음악적 사건에 능동적으로 참여. 뭐 눈알 굴리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기억도 반복이고 지금 보니까 니은도 반복인데 기억은 누구에 대한 반복이에요? 이와 같은 것의 반복. 그럼 앞에로 가면 되겠네요. 전통적인 서양 음악을 이야기하겠네. 그럼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은 뭘 말하겠어요? 미니멀리즘 음악을 말하겠네.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걸 읽으면 금방 보겠네. 자,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반복을 통해서 뭘 강조해? 주제를 강조한다. 얘네는 반복을 통해서 차이를 만든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한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기억은 주제를 강조함으로써 통일성을 강조, 주제 강조 맞죠? 2번, 기억은 작곡가가 의도한 주제를 강화하는 반복, 주제 강화 맞죠? 3번, 반복 과정에서 주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한번 서치해보러 가봐야겠네요. 자, 기억. 같은 것의 반복에서는 특정 주제가 중심에 놓이고 음악의 각 부분은 그 주제를 재확인한대요. 자, 그러면 주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만 가지고는 주제가 지금 변화하는지 않는지는 잘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모로 두고 4번 선지 갈게요. 기억은 내재성을 추구하며 음악 내부의 잠재성 아니죠. 5번, 기억은 동일한 패턴의 기계적 반복을 통해 음악의 표현력을 강화하는 방식. 표현력을 강화한다. 자, 봅시다. 표현력과 관련된 말은 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항상 진위 여부를 판별할 때는 논의하는 대상이 그 범주 안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주제의 변화, 표현력 강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반복을 통해서 주제를 강화한다는 논의하는 그 범주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3번, 5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헷갈리는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헷갈리는 헛소리.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면 돼요? 논이 범주에 있는가? 이걸 조금 판단을 하면서 골라주시면 3번과 5번이 둘 다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간단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반복 차이 새로운 경험입니다. 표면적 동일성 속에서 미세한 음향적 차이를 생성한다.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3번 선지와 5번 선지의 특징이 뭐예요? 논의 대상이 범주를 뭐 한 거예요? 벗어났다. 이렇게 조금 이야기해 주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에서 A, B 둘 다 뭐예요? 둘 다 지금 미니멀리즘 음악입니다. 자, 근데 A랑 B의 차이점은 뭐죠? A는 음의 지속을 통해서 차이를 만드는 거고, B는 위상 변위를 통해서 차이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A는 B와 달리 자, 필기 하나 합시다. 비교 선지가 나왔습니다. 비교 선지가 나오면 첫 번째 주 대상의 진위 여부를 먼저 판별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는 음의 지속으로 차이를 만드는 이 A는 여러 악기 간의 관계가 아닌 하나의 악기 내에서 울리는 자체의 속성 변화만으로 새로운 음악적 사건을 만들어낸다. 하나의 악기인지 서치하러 한번 가보죠. A. 자, 지금 건반을 동시에 누른다고 했고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악기가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하나의 악기 내에서 울리는 자체의 속성 변화만으로 새로운 음악적 사건을 만들어낸다. 자,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악기가 하나가 아니면 되겠네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위상변이 여러 악기가, 자, 그러면 달리가 맞으니까 1번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B는 A와 달리 연주 행위의 미세한 차이를 통해 속도가 점진적으로 어긋나는 두 개의 동일한 패턴을 제시하여 변화를 이끌어낸다. 점진적으로 어긋나는 동일한 패턴 제시하고 있죠. 자,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연주행위에 미세한 차이가 나나요? 연주행위가 미세한 차이가 나지는 않죠. 그래서 달리도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3번 A와 B는 모두 음악이 상징하는 특정 음이나 서사를 파악하기보다 소리 자체의 변화 과정에 집중하도록 감상자를 유도한다. 자, 특정 음이나 서사를 파악하는 부연상술 누구에 대한 개념어예요? 이거는 전통적인 음악과 관련한 개념어입니다. 그러니까 맞죠. 4번 A는 패턴의 시간적 중첩에 의한 음들 간의 어울림을 통해, B는 음의 지속에 의한 깊이의 탐구를 통해 차이를 음의 지속에 대한 깊이 탐구는 누구 이야기예요? A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정답 4번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5번 A는 자체의 물리적 특성에서 자연스러운 변화를 생성, B는 작곡가가 연주자에게 부여한 규칙에 의해서 변화를 생성. 부여한 규칙이 뭔지 한번 봅시다. B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속도로 연주. 자, 그러면
약간 다른 속도로 연주하는 게 규칙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5번. 보기를 참고할 때 베르그송이 미니멀리즘 음악에 대해 떠올릴 생각을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베르그송의 미니멀리즘 음악에 대해서 떠올릴 생각이래요. 자, 일단 보기 문제는 무조건 적용 창의적 사고인 이거 뭐야? 창의적 사고인데 베르그송이 미니멀리즘 음악에 대해서 떠올릴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뭘 파악해야 된다? 베르그송의 관점을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글을 읽어볼게요. 철학자 베르그송은 시간을 공간처럼 균질하고 분할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는 태도를 비판했대요. 자, 그럼 베르그송은 시간과 공간을 다른 걸로 보았다.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균질하고 분할 가능한 것. 자, 공간은 뭐로 보는 거야? 균질, 분할 가능한 거. 그럼 얘는 시간은 균질적이지도 않고 분할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는 시계가 가리키는 객관적인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분리된 채 점처럼 늘어선 공간화된 시간에 불과하다고 보았대. 공간화된.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땡땡화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땡땡화는 땡땡이 아닌 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땡땡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베르그송이 이야기하는 객관적 시간은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분리가 되었다는 거랑 똑같은 건데 왜? 뭐가 됐으니까? 공간화가 됐으니까. 공간이 뭔데요? 얘는 균질하고 분할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됐죠? 이에 맞서 그는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지각 속으로 녹아들어 새로운 상태를 끊임없이 생성하는 이질적이고 질적인 흐름으로서 지속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대. 자, 그러니까 얘는 객관적 시간이 아니라 지속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겁니다. 지속은 어떤 특징인데요? 끊임없이 생성한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시간이란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내면에서 온전히 체험되는 살아있는 흐름 자체이다. 자, 그러면 얘는 객관적 시간을 시간으로 안 보고 지속을 뭐라고 볼까요? 진정한 시간이라고 보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이제 적용 창의적 사고 한번 해볼까요? 뻔할 뻔짜죠. 객관적 시간은 뭐 말하는 거야? 전통 음악. 이렇게 끊임없이 생성하고 지속되는 거는 미니멀리즘 음악. 항상 우리가 보기 문제를 볼 때는 이렇게 적용 창의적 사고가 드러난다라는 걸 인식하면서 글을 읽어야 됩니다. 1번부터 볼게요. 미니멀리즘 음악이 보편적 주제의 재현을 거부하는 것은 거부하죠. 모두가 동일하게 인지하는 객관적 음악 구조보다 각자의 내면에서 살아 움직이는 지속적인 체험을 우위에 두고 됐죠. 왜? 지금 지속을 미니멀리즘 음악으로 대응시켰고 객관적 시간을 전통 음악으로 대응시켰으니까 완전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2번 전통적 음악 감상이 감상자 외부에 구축된 객관적 구조를 인식하는 과정이란. 자, 전통적 음악 감상을 뭐로 보는 거예요? 객관적 구조로 보는 겁니다. 미니멀리즘 음악 감상은 주체의 내면에서만 온전히 파악되는 고유한 시간적 실제를 체험하는 과정이다. 됐죠? 그럼 이것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3번 미니멀리즘 음악은 감상자가 표면적인 음의 배열을 넘어서는 지속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맞죠?
작곡가가 악보에 담아낸 순수한 창작 의도를 감상자가 재현하도록. B. 이건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전통적 음악에 대한 설명이겠다. 정답 몇 번? 3번. 왜요? 순수한 창작 의도라는 게 결국 뭐예요? 주제예요. 아까 읽을 때 창작 의도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글을 읽었지만 쌤 확신할 수 있어요. 앞에 지문으로 가면 주제에 관련된 말로 아마 전통적인 음악의 특징으로 창작 의도, 재현 이런 말이 등장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다. 선생님 지금 이제 원큐에 사실 풀고 있기 때문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다음에 갈게요. 미니멀리즘 음악을 통해 음의 구조적 차이가 거의 없는 패턴이 반복되어 공간화된 시간 속에서 분석 대상을 찾으려는 감상자의 시도가 무산된다는 말이 기네요. 좀 잘라가면서 보자. 미니멀리즘 음악을 통해 음의 구조적 차이가 거의 없는 패턴이 반복돼요. 자, 얘가 전제가 되어서 구조적 차이가 없게 반복이 된대요. 그래서 공간화된 시간 속, 이거 뭔데요? 전통음악이요. 분석 대상을 찾으려는 감상자의 시도가 무산된다면, 자, 그러니까 전통 음악 감상이 안 된다면 이 말이죠. 감상자는 시간의 질적 흐름에 몰입하는 계기를 맞을 수 있겠군. 맞죠? 전통 음악이 감상이 안 되면 이제 뭘 감상할 수 있는 거예요? 차이를 인식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뒤에 있는 말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5번. 미니멀리즘 음악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사건을 만난다는 것은 공간화된 시간 위에 한 점으로 고정될 수 있는 음향 객체가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현재 지각이 융합하며 끊임없이 이질적인 상태로 변모하는 운동성 자체를 경험. 이질적인 상태. 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여기에 지속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죠. 뭐라고? 이질적이고 질적인 흐름. 그러니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수능 특강 인문예술 지문 치고 상당히 조금 퀄리티가 있는 좀 보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조금 인지하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요. 이렇게 적자. 특정 학자의 관점으로 뭐 하는 거예요? 대상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대상은 어디 나온 거예요? 지문에 제시가 되는 거고요. 특정 학자의 관점은 보기에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보기를 통해서 뭘 파악한다? 학자의 관점을 파악한다. 이게 이제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학자의 관점 속에서 뭘 찾는 거예요? 지문에서 읽은 내용을 뭐 시킬 거예요? 대응시킬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이 문제를 풀어준다면 크게 어려울 건 없다. 결국 본질은 뭐다? 보기 문제는 적용 창의적 사고다. 이게 조금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4번 문제 풀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인문예술 3번에서 다시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